치환적분법은 원래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역으로 계산하는 게 치환적분법이에요. 그래서 치환을 단어 뜻 그대로 치환을 통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대학 교과로 이건 녹화 단어 뜻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뭘 잘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어느 부분을 치환할 건지 치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을 보통은 t라는 문자로 많이 치환하는데 일단 t라고 치환해 놓고 두 번째는 적분 변수가 뭔지 역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를 적분 변수로 두고 적분을 할 건지 또 뭐를 미분할 때마다 치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을 거치는데 그 미분할 때도 미분 변수를 뭘로 둘 건지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치환해놓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법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말로만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아마 연습 문제가 밑에 있을 테니까 연습 문제를 잠깐 보고 합시다. 이쪽에 있는 이 6개가 지금 치환적분법을 연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이죠. 당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루트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에 여러 가지 분수함수에 이런 꼴인데 1번을 이거를 치환적분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이거 좀 오차를 전개해야 돼요. 3의 5제곱, x의 5제곱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상수 1까지 항을 굉장히 복잡하게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언제 5제곱 언제 다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서 물론 이항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가 두 개항을 거듭 제곱하는 이항 정리를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항이 너무 많고 일단 차수도 너무 불편해요. 아니 개수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첫 번째, 저기는 3x 플러스 1을 일단 t라고 한번 복잡해 보이니까 쟤 때문에 복잡했다 판단하고 쟤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본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식을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어차피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넘어가서 계산하다 보면 x 역시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음함수의 미분하듯이 3x를 마치 그냥 x를 미분하듯이 3을 쓰되 3x를 미분하면 3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x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요 기호를 써줍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고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미분 변수가 되죠. 얘는 미분하면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을 다시 dx로 정리해요. 이게 분수는 아니지만 계산법상 분수처럼 처리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고 dt를 곱하게 되면 dx는 3분의 1 dt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 치환한 걸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제가 t가 되고 t의 5제곱 그다음에 dx 자리 대신에 3분의 1 dt를 집어넣어요. 그럼 3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면 되고 여기다 이제 dt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t의 5제곱이라는 그냥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적분하듯이 그 다음에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얘를 적분하는 거죠. 적분 뭐 배웠잖아요. 6의 지수를 5에다가 지수 1 더해서 6제곱 만들고 그 앞에다가 다시 6분의 1 역수를 끄집어내려 곱하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얘는 18분의 1 t의 6제곱 플러스 c. 근데 이제 문제는 t로 정리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식을 다시 대입하는 거죠. t 자리 대신에 3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8분의 1 가로 3x 플러스 1의 6제곱 적분상수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다 분배하지 않고도 적분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과정에 일정한 관계식을 치환했기 때문에 이 적분법을 치환적분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루트도 한번 볼까요?
저기는 2번은 누구를 치환합니까? 그러면 2x-를 치환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보통은 루트로 표현한 식은 루트 안에 걸 치환하게 되면 다시 루트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t라고 둡시다. 그럼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하는 식이 필요하겠죠? 2x-1 t제곱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이 식을 아까 말한 대로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로 정리되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미분되면 2x는 미분하면 2인데 거기에 dx, dt가 붙어요. 우변은 2t가 되고 양변 2를 약분하고 여기다 이제 dt를 곱하게 되면 dx는 t 곱하기 dt가 되죠. 이건 이제 식에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t, dt 자리 대신에 t 곱하기 dt. 그럼 이게 t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t였고, 요 전체가 t였고, dx를 이제 치환해서 정리하게 되면 t dt니까 t 곱하기 t dt. 그래서 t 제곱 dt. 적분하죠? 3분의 1 t 세제곱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원식을 집어넣어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요게 이제 t였죠. 루트 2x-1의 세제곱 적분상수 c. 근데 세제곱하게 되면 하나는 나올 테니까 3분의 1 2x-1은 하나는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세제곱 중에 1제곱은 일단 써지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3번.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적당히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다 해드리는 좀 그렇고 3번은 누구를 치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적분하는 방식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쟤를 미분해서 뭘 미분하면 얘가 됩니까? 그러면 사실 그걸 또 떠올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제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보통은 뭐를 치환하냐면 좀 복잡해 보이는 거를 치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얘처럼 관계식이 2개 이상 나오게 돼 있죠. 뭐 로그도 나오고 다항도 나오고 뭐 상함수도 나오고 지수함수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 보통 하나를 치환해서 미분했더니 다른 게 나오면 그거를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lnx랑 여기 nx 중에 누굴 치환합니까? 그러면 lnx를 치환하게 되면 lnx를 치환해서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오죠. 여기 x분의 1이 있잖아요.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lnx를 치환하는 게 좋고 얘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왕이면 제곱 처리되어 있는 사인을 미분하는 게 낫겠죠. 거듭제곱 처리가 좀 더 쉬워질 테니까. 얘는 여기는 2x 플러스 3이라는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인 어쨌든 2x지만 x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분모를 치환하는 게 좋고 6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6번 잠깐 보세요. 탄젠트를 적분하지. 근데 잘 생각해봐. 앞쪽에서 보세요. 앞쪽에서 뭐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적분법 할 때 여기 잘 보시면 사인도 적분하고 코사인도 적분하고 걔네보다 더 복잡한 뭐 시컨의 제곱, 코시컨의 제곱, 시컨 탄젠트, 코시컨 코탄젠트 뭐 이런 것도 뭐 적분하는데 잘 보면 탄젠트가 빠져 있어요. 사인을 적분하는 방식도 알고 코사인을 적분하는 방식도 안다면 그럼 탄젠트도 적분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탄젠트를 적분하는 방식이 안 나와 있네요. 이유는요. 어떤 상하함수를 미분해서 직접적으로 탄젠트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미분해서 무엇이 됐을 때 그 무엇을 적분하면 반대로 그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서로 관계가 있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의 제곱이 되고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의 제곱이 되고 시컨을 미분하면 시컨 탄젠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시컨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 코탄젠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의 관계니까 적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함수 중에 미분해서 탄젠트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탄젠트의 적분법을 따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함수잖아요. 나름. 그럼 얘는 어떻게 선생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바꾸셔야죠. 네. 바꿔놓고 코사인 x를 뭐 t라 두든 사인 x를 t라 두든 뭐 하나를 t라 두는 게 좋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코사인 x를 t라 둬봅시다. 서로 미분의 관계니까. 그럼 얘를 이제 두고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로 정리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곱하기 dx dt 라고 쓰고 t를 미분하면 1이 돼요. 그럼 이 식을 이제 dx로 정리하게 되면 dx는 사인이 역수로 내려갈 테고 dt가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 곱하기 dt 이렇게 써지죠.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 식에다 대입해요. 그럼 인테그랄 탄젠트에서 여기는 코사인이 뭘로 바뀌었냐면 t로 치환된 거죠. t 분의 사인 x. 사인 x는 치환하지 않았어요. 코사인을 치환한 거니까. 곱하기 여기 있는 dx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 곱하기 dt.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내보내고 인테그랄 t분의 1 dt가 되죠. 이거는 적분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t분의 1, 그럼 t의 마이너스 1제곱 적분하시면 t의 마이너스 1제곱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이게 여기다가 1 더해서 분모로 내려야 되잖아? 그럼 0분의 1이 되니까 이런 걸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적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얼 미분하면 t분의 1이 되는 것을 고민해서 직접 적분 공식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죠? lnt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lnt 플러스 2라고 써지고 다시 t자리 대신에 대입해요. ln 코사인 x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케이스는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나머지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지금 설명 안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4번은 사인을 치환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사인을 t라고 둡시다.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일단 얘를 미분하죠. 코사인이 돼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dx dt를 붙이고 t를 미분하면 1이 되고 그래서 dx는 코사인 x 분의 1 곱하기 dt 이런 느낌으로 이제 써질 겁니다. 코사인 x는 나눠지고 dt는 곱해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인테그랄 사인 자리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t 제곱이 되죠. 사인 x가 두 번이니까 t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x. 코사인은 치환한 게 아니니까 일단 써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 dx 자리 대신에 여기는 코사인 x 분의 1 d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t제곱 dt가 되고 이거를 3분의 1 우리가 배운 대로 적분하게 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마지막 3분의 1 하고 나서 저기 있는 아까 치환했던 sin x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sin x의 세제곱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네. 또 다른 거 있나요? 자, 5번은 잠깐 보세요. 5번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5번은 분모를 미분하면 2x는 어차피 x의 2배이기 때문에 2는 바깥으로 빼내면 될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모를 치환하는 게 좋아 보이죠? 얘를 t라고 둡니다. 그럼 이 식을 x에 대해서 x로 정리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x까지는 그냥 x 미분하듯이 하되 이게 t로 정리되어 있는 t에 관한 미분이니까 dx dt라고 쓰고 우변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dx를 정리하면 dx로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t로 치환했으니까 dx마저도 t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dx를 이 식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2x분의 1 곱하기 dt가 되고, 얘를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서 치환한 형태의 식을 보면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을 t로 치환했고 분자인 x를 일단 놔둬요. 곱하기 이제 dx 대신에 2x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dt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2분의 1은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곱하기 인테그랄 t분의 1 dt 2분의 1 ln t 2분의 1 t자리 대신에 쟤를 대입하죠. ln x제곱 플러스 3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얘랑 얘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앞쪽에서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었죠. ln fx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 진수죠. 진수분의 진수 미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럼 반대로 이런 꼴을 적분하게 되면 ln fx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꼴이 뭐냐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을 때죠. 그럴 때는 적분을 이렇게 치환적분법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답만 잠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답이 2분의 1 ln x제곱 플러스 3 적분상수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완벽하게 분모를 미분하면 2x가 나오죠. 이게 만약 이거 2가 붙었다면 완벽히 이 꼴이에요. 딱 이 꼴이에요. 분모 분의 분모 미분 이런 꼴이니까. 근데 원래 2가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다시 이게 그죠? ln fx를 미분한 꼴인데 2가 없었기 때문에 2분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2분의 1이 빠져나가면서 2분의 1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꼴이 돼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히 이 꼴에 들어맞는 거거든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 그러면 2분의 1을 놔두고 얘는 ln 분모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꼴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뭐 치환적분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한 번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것도 얘도 요건 책에 있어요. 아마 책에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1번이에요. 1번. 만약 보통은 fx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 그 식이 f가 여기 있는 x에 대한 1차식일 때는 이렇게 적분돼요. 이렇게 하면 뭐죠? 그러면 a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a의 역수가 적분한 함수 앞에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표현. 그 밑에 있는 3번 아까 말했던 전형적인 로그를 ln을 미분하는 케이스에 대한 역연산이 적분 계산이고 여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 F1은 그 F가 뭐가 되었든 간에 F에 대한 1차식을 적분했을 때 인테그랄 F에 대한 1차식 얘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 1차식 앞에 있는 계수에 역수가 곱해지고 쟤를 적분한 다음에 원래 있는 ax 플러스 b 붙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는 저 부분 있죠? 여기는 f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어떤 x에 대한 어떤 관계식에 대한 5제곱. 근데 그 관계식이 x에 대한 1차식에 대한 5제곱인 거죠.
그럼 저기는 x 앞에는 1차식의 개수 있죠. 3. 3의 역수가 곱해지고 5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6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6분의 1, 5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6제곱이 되고 이거 역수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맞니? 그리고 이제 저 1차식 갖다 쓰는 거예요. 3x 플러스 1. 아까 이 답 1번 플러스 때 아까 답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치환 적분해도 되겠지만 저렇게 1차식처럼 꼴에 맞춰져 있는 케이스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루트 x를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x의 2분의 1제곱 dx 이렇게 되죠? 이걸 적분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1 더해요. 그럼 x의 2분의 3이 되고 여기 역수를 끄집어내니까 3분의 2가 곱해지고 적분상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게 x가 아니고 f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꼴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어떻게?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고 곱하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1차식 역수 2분의 1이 곱해지고 맞니? 곱하기 이거 따라 움직이고 이게 뭐예요? 요거 2x-1 x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 2x-1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요. 요 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약분하고 3분의 1 곱하기 얘가 거듭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2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가는 거고 분자에 있는 3이 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3제곱을 제곱에 2x-1. 그럼 얘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2x-1이 하나 써지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안에 남을 테니까 루트 2x 플러스 2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아마 답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그런 건가? 감이 안 오는데 여러 번 반복 연습하시다 보면 그러려면 이제 이 꼴을 외워야 되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면 저기 좀 더 복잡한 식이 나와도 이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여기 루트 ax 플러스 b 얘를 적분하시오가 되면 어떻게 쓰라고요? 모양이 이것 따라 쓰는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그냥 일단 따라 쓸게요. 여기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ax 플러스 b 2분의 3 곱하기 이거 끄집어내서 역수로 곱해요. 그 적분상수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여기가 루트로 표현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루트 안에서 3번 곱해질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루트로 표현하다면 3분의 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루트 a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하다 보면 느는 건데 얘를 외울 바에는 차라리 얘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 구조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저기는 x자리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할 때 그 x 앞에 있는 개수 a분의 1이 추가로 더 곱해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짜 맞추면서 천천히 이제 변형하는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적분할 수 있다. 그런 꼴이 맞춰지면 좀 더 쉽게 적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괜찮겠죠? 네. 그래서 2번 같은 거는 이건 치환 적분이죠. 2번 해봤나요 혹시? 한번 해봅시다. 네. 이 문제도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치환하게 되면 이게 루트가 없으면
딱 이게 모양이 맞는데 이게 루트 때문에 모양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분모, 미분, 분자 이 꼴이 안 맞는 거라 그냥 어차피 안 맞는 거라면 그냥 루트를 끼고 전체를 치환하는 게 좀 좋다고 그랬죠. x제곱 플러스 1 얘를 t라고 두고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되는 식을 t로 미분한 양변을 일단 제곱해 놓고 x제곱 플러스 1 t제곱 그런 다음에 x로 정리되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약간 음함수의 미분 2 곱하기 dx dt는 미분하면 2t 여기는 2와 여기는 2는 약분시키고 x는 나눠질 테고 dt는 곱해질 테고 그래서 dx는 여기서 x가 나눠지면 x분의 t 곱하기 dt 이런 꼴이 나오겠죠. 이게 씁니다. 인테그랄 치환한 게 t분의 2x는 써져 있었고요. 이렇게. 저건 치환한 게 아니고 분모를 치환했으니까. 그리고 dx자리 대신에 x분의 t dt 이렇게 되네요. 뭘 잘못 쓴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약분을 시켜요.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그럼 인테그랄 2 dt 이걸 적분하게 되면 2t 플러스 2가 되고 t자리 대신에 이제 저걸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2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a 값을 구하라면 a 값은 2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아, 팔 아파. 자, 3번은 뭐 표현법에 따라서 풀이가 한 2개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그냥 적분 기호를 양변을 적분하세요. 그럼 이 식에다가 적분 기호를 붙이게 되면 우변에도 2에도 적분 기호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같은 식에 똑같이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법에 따라 얘는 ln fx. 원래는 절대값 씌우는 게 맞겠지만 어차피 치역이 이 fx의 함수값이 양행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로 하면 굳이 이거는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얘를 적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는 적분상수 어차피 나중에 붙일 거니까 c는 좀 이따 붙입시다. 이렇게. 아니요. 적분했으니까 일단 붙여놓을게요. 적분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fx식을 정리해야 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ln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식이잖아요.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꿉니다. 그럼 fx란 진수는 이게 이제 미수로 내려가겠죠? 2에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f'0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써지고 대신 합성함수의 미분 요 지수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내서 미분하게 되면 2가 곱해지고 여기다 0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c제곱 따라서 2의 c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c값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c에다 0 집어넣으면 fx는 2의 2x제곱 거기다 1 대입한 거니까 네, f1은 2의 제곱이라고 처리가 됩니다. 분법은 아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위에 있는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역이용해서 푸는 거라면 부분적분법은 곱의 미분을 역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 과정을 좀 알아야 이 식이 왜 나오는지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뭐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실은. F는 뭐고 G는 뭔지 또 F는 그냥 쓰고 G는 또 미분한 걸 쓰고 걔를 적분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는데 왜 굳이 저런 꼴에 의해서 적분하는 걸 써줘야 되는지 약간 감이 없어요.
중간에 이게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보이는데 한번 해봅시다. 곱의 미분을 역연산하는 거잖아요. 곱을 미분합니다. 그럼 배운 대로 해보면 앞미분 곱하기 뒷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뒷거 미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 식을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럼 미분한 걸 적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적분상수는 나중에 붙입시다. 적분상수는 나중에 처리하는 걸 하고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런 꼴이 되고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그냥 붙이는 거죠. 일단 얘를 뭐 적분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플러스 얘도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fx g'x dx 한 다음에 책과 똑같이 써주려면 이 부분을 남기는 겁니다. 책과 똑같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남기고 쟤를 이렇게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이런 거를 적분하시오.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게 이항을 한 거니까요. fx 곱하기 gx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이항을 했기 때문에 f'x 곱하기 gx dx 이렇게 적분한다. 이게 부분적분법의 유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써먹고 쓰는 이제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필요하겠죠. 언제란 뜻은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을 여기는 fx는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근데 안에 인테그랄 다시 안에 보니까 이번에는 걔를 미분해 놨네요. 그 여기는 g'x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프라임이 없어졌죠. 적분했다는 뜻이에요. 그 적분한 거를 다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쓴 거냐면 fx 여기 주어져 있는 적분기호 안에 붙어 있는 이 함수 fx를 그대로 쓴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그래 놓고 인테그랄 안에 다시 집어넣을 때는 이거를 미분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g'x를 gx로 썼다는 얘기는 g'x를 적분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시 그 적분한 거는 다시 그대로 적분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은 이게 정답인데 외울 때 보통 이렇게 외우긴 해요. 그적, 미적 이렇게 외워요. 뭐 끄적끄적 뭐 그런 느낌이죠. 그적, 미적. 그게 뭐냐면 일단 두 개 함수 중에 일단 함수 하나는 그냥 쓰라는 뜻이에요. 그냥 쓰고 나머지 함수는 적분해 써라. 그게 그적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그 함수 중에 그냥 썼던 거를 인테그랄 안에 집어넣을 때는 미분해서 집어넣어라. 그럼 적은 사실 그대로 썼다는 뜻이에요. 적분한 걸 또 적분하지는 않고 적분한 함수를 그냥 다시 그대로 적분해서 넣어라. 이런 뜻으로 그적, 미적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대략 이런 흐름을 또 다른 방식도 설명드릴 거예요. 대략 이렇게 한다는 흐름은 알겠어. 알았다 쳐. 공식에 맞춰 쓰자면. 그럼 도대체 누구는 그대로 가고 걔를 미분하고 누구는 적분을 하고 그는 다시 이렇게 뒤쪽에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의 순서를 어떻게 잡냐는 거죠. 누구는 fx로 두고 누구는 그냥 g'x로 두고 그렇게 할 거냐는 거지. 쓰는 순서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로, 다, 삼, 지.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살짝 하지 않았나요? 3만 빼고 로다지
뭐라고 했었죠? 0으로 수렴하는 것과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 곱했을 때 이게 0으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누가 이기는지 그거 할 때 이기는 순서는 로그함수보다는 당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좀 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걔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3만 끼는 겁니다. 로다 3지. 로다 3지를 쓰게 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갈 때마다 차이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봤을 때 미분하기가 좀 더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적분하기가 편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보다는 상가함수가 미분하기 편하고 상가함수보다는 당함수가 미분하기 편하고 당함수보다는 로그함수가 미분하기 편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적분하기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판단은 적분보다는 미분하기 편한 걸 빨리 찾는 게 편해요. 이 4개 중에 2개 중에 이 4가지 포인트 중에 누가 더 미분하기 편하냐라고 생각하면 로그함수가 없으면 로그함수를 제일 먼저 미분하고 fx를 두라는 얘기죠. 아니면 순서로 당함수가 로그함수 없으면 당함수를 fx로 두고 그게 아니면 상함수를 두고 그 다음 남은 건 이게 또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 쓴다.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외우셔야 될 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인테그랄 lnx dx. 이거 적분하는 방식은 설명은 드리되 결과를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저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분의 1? 그건 미분이고.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됐었죠? 우린 반대로잖아.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고 묻는 거는 도대체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lnx가 됐었나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미분법 안에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lnx가 되는 게 없었어요. 외운 게 없다는 얘기죠. 얘는 얼핏 보면 뭐 x분의 1과 관련돼 보이는데 그건 미분한 거. lnx를 미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ln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배운 적이 봐봐 생각해봐.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새로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둘 중 하나잖아요. 뭔가를 미분해서 나온 게 얘일 테니까 적분하게 되면 그 미분한 함수를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배운 뭔가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지? 치환을 하기에는 치환할 대상이 뭔가 이 치환은 2개 중에 뭐 하나를 치환하면 나머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대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부분적분법이 성립합니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얘랑 관련 없고 그렇다고 1을 미분하면 lnx가 나오질 않죠. 그럼 둘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치환적분법은 치환적분법과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치환적분법은 또 말씀드리는데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치환해서 걔를 미분하게 되면 딴 게, 그 옆에 있는 딴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치환했을 때 바꿔 쓰고 뭐 약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서로 미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치환적분은 적절치 않고 뭐 쓰냐면 부분적분을 씁니다. 됐니? 그럼 2개 중에 누가 더 미분하기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 있는 lnx, 얘를 더 미분하기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책에서 본다면 이게 fx예요. 그럼 뒤에 남은 얘는 당연히 적분하기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얘를 g'x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쓸 때는 이렇게 미분하기 편한 거는 그대로 써라. 그적 구조예요. 그대로 써라. lnx 곱하기 적분하기 편한 거는 적분해 써라. x를 적분하면 x, 1을 적분하면 x.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안에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는 그냥 썼고 얘는 적분해 썼죠. 그럼 안에 집어넣을 때는 얘 그냥 썼던 거를 미분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적, 미적 하는 거예요.
그럼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 아까 적분했던 건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대로. 적분해 쓴다. 그정, 미적. 적분하면 그냥 갖다 쓴다. x. 그럼 얘가 lnx,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1 dx.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 적분상수 붙이고 마지막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1을 적분하면 x가 되죠. 적분 변수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외운다. 앞으로는 lnx를 적분한다 그러면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입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이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그정, 미정이 맞아요. 그정, 미적인데 이 적분한 건 그냥 똑같이 갖다 쓰는데 여기 쓸 때는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썼다라는 뜻인데 아까 설명한 대로 보면 이 그가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한 걸 또 적분하진 않고 적분한 건 또 같이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정, 미적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자꾸 매번 난 그정, 미적 헷갈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있긴 있어. 또 다른 방식. 두 개 중에 그냥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인테그랄 아까 lnx를 적분할 때는 lnx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대신에 로다삼지는 어차피 확인해야 됩니다. 그정미적이라는 단계를 안 쓸 뿐이지 로다삼지 있죠. 누가 더 미분하기 편하고 누가 더 적분하기 편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얘가 보통 그래서 둘을 배열할 때 네가 처음부터 공부할 때 웬만하면 미분하기 편한 걸 앞에다 쓰는 게 나아. 그래야 이 구조가 성립하니까. 책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도 네가 배열을 다시 바꿔놓는 게 네가 풀 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미분하기 편한 거예요. 이걸 fx로 둔 거죠. 얘가 적분하기 편한 거라 g'x로 썼습니다. 됐지? 근데 식을 보면 어쨌든 f는 어디선가 한 번은 미분하게 돼 있죠. g'은 어디선가 한 번은 적분하게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각각의 fx와 g'x도 필요하지만 fx를 미분한 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g'x를 적분해서 gx가 나타나는 식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요 밑에다 쓸게요. lnx를 미분한 거예요.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1을 적분하게 되면 x가 되겠죠? 쓸 때는 순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는 순서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 방향끼리 곱하는 것. 이거를 처음에 써요.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자리 요 사이에다가는 얘네들이 곱한 값을 갖다 쓰시면 돼요. x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곱한 값을 복사에 갖다 쓰고 얘네들이 곱한 값을 인테그랄 안에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그정미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적분해 쓰고 그 다음에 미적, 미분해 쓰고 다시 적분해서 쓴 거를 다시 복사해 쓰고 이런 느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f를 미분한 것, g'을 적분한 것을 쓰고 이렇게 곱한 값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곱하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부분 적분을 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전에 lnx를 이제 적분하는 거를 부분 적분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고 그래서 부분 적분할 때는 꼭 기억할 게 이제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할 게 lnx 적분하는 방식 뭐라고 그랬죠? lnx를 적분하면 결과는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이렇게
뒤에 적분상수는 붙이면 되고. 그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로다 삼지. 누구와 미분하기 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로다 삼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그정미적.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순서대로 접근하는 거. 그 형식을 기억한다.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다 해봅시다. 그정미적도 해보고, 네, 다 해봅시다. fx가 다음과 같죠? 인테그랄. 쓸 때 처음부터 딱 봐도,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접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두 개 함수를 붙여놨잖아요? 곱해놓은 겁니다. 두 개 함수를 곱해놨네? 그럼 둘 중 하나야. 치환 적분 아니면 부분 적분이에요. 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은 없어요. 따로 공식이 없어요. 곱한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 있잖아? 곱의 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치환 적분하기에는 x를 미분한다고 2가 나오지 않고 2를 미분한다고 x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미분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부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x라는 것과 2라는 두 개 함수 중에 누가 더 미분하기 편한지 판단해 보면 로다 삼지죠. 다항함수가 더 미분하기 편한 거니까 나온 순서대로 x를 앞에다 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뒤에다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정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그냥 쓴다 x, 쟤는 적분해 쓴다. 얘는 어쨌든 미분한 적분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적분해 쓴다. 근데 여기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역수로 곱해서 내려와서 곱해지는 거죠. 그렇지? 미분은 그 자신을, 미분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지만 적분은 마이너스 1분의 1, 저 역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했던 거는, 여기 그냥 썼던 거는 미분해서 집어넣고 곱하기 적분했던 거는 그냥 적분했던 모양 그대로 갖다 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정미적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애매하면 요 밑에다 쓰세요. 이게 미분하기 편하고 이게 적분하기 편하죠? 그럼 미분한 함수를 써. 1. 적분한 함수를 쓰세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들이 곱한 게 먼저 오고 얘네들이 곱한 게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얘는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1은 생략해도 되겠죠? 곱하기는. 여기는 마이너스는 튀어나가면 플러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 dx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적분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2는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를 역수를 끄집어내서 곱한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되겠네요. 묶이죠?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묶으면 x 플러스 1 적분상수가 돼요. 이게 얘를 적분한 fx죠. 이 식이 이거 fx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1,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답니다.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1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 적분상수는 2가 되네요. 네, 적분상수가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함수식을 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밑에다가 f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2 거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f1의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요?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 플러스 2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2분의 2 통분해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부분 적분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6번, 7번 하면 자, 7번은 선생님 lnx가 복잡해 보이니 lnx를 치환할 거예요, 저는요. t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이걸로 안 풀 거니까요. 이거는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오고 dx dt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dx로 정리해야 되니까 dx는 x 곱하기 dt가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굳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dx를 dt로 나타내면서 x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랄 t 제곱까지는 괜찮은데 dx 자리 대신에 또 x가 나와요. 그럼 이건 치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치환한 의미가. 이건 치환 적분법이 적당하지 않고, 그러면 저 자체를 미분해서 도대체 뭘 미분하면 제가 됩니까를 이용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어떤 걸 미분한다고 제가 나오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분적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분적분이라면 ln x의 제곱 d에 역시 아까처럼 곱하기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정 미적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2 ln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 이건 진수고 얘는 이 진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이 x분의 2는 2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x분의 2 곱하기 ln x. 괜히 ln x 뒤에 이렇게 x분의 1 썼더니 이렇게 약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ln 1이잖아. ln 1은 0인데?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얘를 이제 미분해놓고 얘는 적분한 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계산법상 얘네들이 곱하죠. x 곱하기 ln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네들이 곱한 걸 써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xx가 약분되고 2 ln x가 될 텐데 2는 바깥으로 뺄 수 있으니까 ln x dx 됐나요? 여기까지? 얘는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쓰셔야죠.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배웠네요. 뭐라고 배웠죠? 제 적분하는 거. x, ln x, 마이너스 x. 적분상수를 마지막에 붙이면 되니까. 이걸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 곱하기 ln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그리고 적분상수. 이렇게 되면 적분이 끝난 겁니다. 따로 붙일 만한 건 없어요. 동량 처리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네. 요거는 집에서 과제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일단 질문을 여기 뭐 12문제밖에 안 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질문 있는 거 하고 질문이 없으면 넘어갈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잠깐 남아있는 시간에 요거만. 정적분이에요. 갑자기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으로 넘어왔죠. 네, 아직 시간 안 돼서 잘 봐. 근데 그러니까 부정적분 하다가 이제는 정적분, 구간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구간이 정해지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앞쪽에서 따로 여기서 뭐 일반적인 당함수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많이 하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적분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분법들은 앞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다 정적분 붙인다고 뭐 크게 뭐 달라지진 않겠죠. 그리고 당함수의 적분법들은 앞에서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인테그랄 뭐 0에서부터 파이까지 sin x dx 이런 건 이쪽에서 따로 언급은 안 해요. 뒤에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런 건 언급은 안 하는 거지. 앞에서 적분법을 다 배웠잖아.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요. 적분할 때는 답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랬죠. 미분할 때는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고. 하지만 적분은 답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 붙인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부터 파이까지. 수투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는 계산법을. 파이를 일단 먼저 대입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파이부터 먼저 대입하고 0 대입한 것을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니까. 네. 이거 배웠잖아요. 뭐 왜 갑자기 또 멍한 얼굴이야? 이거 계산하는 거. FB 마이너스 FA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입하고 대입한 값을 뺀다. 이런 거. 코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실내 안 된다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테고 코사인 0은 1이죠? 이 정답은 2.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앞에 적분법 다 있으니까 거기에 정적분 붙이는 것까지 뭐 따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아까 했던 것들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그 다음에 삼각치환이 있는데 삼각치환은 증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걸 증명하지는 않고 하는 방식만 일단 기억해요. 그리고 고교 과정상 예를 이걸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비적분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는 다음처럼 적분한다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음에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상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정도만 잠깐 해봅시다. 연습 문제. 예를 든다면 아까 한 거랑은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이거는 부분적분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이제 접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어떤 거는 치환적분할 건지 어떤 거는 부분적분할 건지 이거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생뚱맞게 두 개 함수에 곱이 있을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용하죠. 그럼 1번은 물론 1번도 이래도 돼. 이거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을 한다면 얘를 분배하죠. 그럼 분배하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x 이거 적분해도 돼요. 이거 적분해도 돼. 적분이 그거 어렵습니까? 여기다 1 더하고 6분의 1 x의 6제곱 여기다 1 더하고 역수를 끄집어내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적분상수. 근데 적분상은 이제 정적분이니까 필요 없겠죠? 여기에다 이제 뭐 집어넣죠?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한다. 이래도 돼. 네. 뭐 어렵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함수는 1이나 전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치환적분이와 부분적분을 이용한다면 1번은 뭐가 나을까요? 치환적분이 나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를 미분하게 되면 2x 해서 저기 x가 나오니까요. x꼴이 나오니까. 얘는 치환적분법이 적당하고 얘도 치환적분법이 적당하죠.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분모에 있는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적당해요. 얘는 아까 한 거죠. 이 자체를 치환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치환적분이 적당합니다. 얘도 치환적분법이 적당하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분법이 적당하죠. 그러면 x를 미분한다고 2가 나오거나 2를 미분한다고 x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서로 미분 관계 없죠. 서로. 이럴 때는 전혀 미분과 관계 없는 관계로 곱해져 있을 때는 부분적분 얘도 부분적분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치환적분법 하나, 부분적분법 하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여기 3번이 루트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시간상 치환 하나, 부분 하나. 그럼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치환하죠. 1-x 제곱에 루트가 끼고 있는 이 전체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1-x 제곱은 t제곱이 돼요. 그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dx dt. 얘는 2t. 2는 미리 이렇게 없애주시고 약분하고. 그럼 이 식을 dx로 정리하게 되면 dx는 x가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t 곱하기 dt 이렇게 처리돼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적분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다시 매겨야 됩니다. 치환을 했기 때문에 변역이 발생하는 거죠.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x가 0에서 x가 2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t로 바꿔야 돼요. 그럼 x가 0으로 간다는 t는 뭐로 가냐는 거죠. x가 0으로 가요? 그럼 t는 1로 가겠네요. x가 2로 갑니다. x가 2로 가요. 그럼 x에다 2 집어넣어요. 그럼 t는 뭐로 가나요?
내가 잘못 썼네. 네. x가 1로 가는 거죠. 뭐 좀 이상하다 했더니 x가 1로 가는 거예요. x가 1제곱이면 t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간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치환하시면 이제 쓰는 거죠. 인테그랄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고 여기는 얘는 t로 치환됐고 괜찮습니까? 이거를 꼭 골라도 꼭 3번을 골랐네요.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모양상 보면 여기를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지으면 되죠. 마이너스 x분의 t dt. 그럼 얘가 안 없어지잖아요.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치환적 분법은 치환적 분법인데 이건 부분적분 할 수는 없으니까 치환적 분법이긴 한데 이 x를 지울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적분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거요. 삼각치환법.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에 맞춰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 예를 들지 말고 딴 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삼각치환이고 네, 그냥 2번으로 해볼게요. 네. 이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근데 뭐라고 쓴 거죠? 이 여러분 책에 이 위에 이게 3인 거겠죠? 네. 그럼 이거는 lnx를 t라고 두겠죠? 치환합니다. 치환했고 이제 미분합니다. x분의 1 여기다 뭐 써야 돼요? dx dt 이렇게 dx 쓰고 여기다 곱하고 dt 붙이고 그럼 x dt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간을 새로 정의해주고 x가 2로 가기 때문에 t는 여기다 2집어넣으면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x가 2의 세제곱이면 t는 3으로 가겠네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다시 갖다 놓은 것 lnx를 t라고 놓고 x dt 약분하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t dt 적분하고 숫자 대입하시고 됐나요? 근데 선생님 여기 나중에 치환한 거 있잖아요. 치환한 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치환을 했고 치환한 값에 맞춰서 새로운 변형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에 대한 미분하기, 이거에 대한 적분하겠다, 정적분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정적분하겠다는 말과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같아진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려놓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곱이 아니죠? 그냥 부분적분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로다삼지, 얘가 미분하기 편하고 얘가 적분하기 편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되고 얘를 부정적분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정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뭐 써주셔야 돼요? 아래끝 위끝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아래끝 위끝을 맞춰 써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아래끝이 0, 위끝이 2파였죠? 아직 이게 적분이 마무리된 상태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분. 네, 이거 적분,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x가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부분 적분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 적분에 대한 정적분이 있죠.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분 적분에서 배웠던 대로 적분하시고 앞에서 나온 거, 적분을 벗고 나온 적분기호, 인테그럴 벗고 나온 경우는 위아래, 위끝 아래끝 마무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위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 처리하시면 됩니다.